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총리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부통령은 유엔 연설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등 미국이 이제 코로나19 대응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6천만 회분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전제로 이르면 다음 달 초 1,000만 회분으로 시작해 6월 말까지 공유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겁니다. And we expect there to be approximately 10 million doses that could be released if or when the FDA gives its concurrence, which could happen in the coming weeks. 미국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억 회 분량을 확보해 접종을 실시 중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백신 공급 부족에 따른 세계 각국의 공유 압박에 미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의 모디 총리와 통화에서 의료용 산소 관련 물자는 물론 백신 원료와 치료제 등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화상회의 연설에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인류가 코로나19 이후 추가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며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신은 물론 치료와 진단 등 세계 각국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 미국이 앞장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need surge capacity in every region so that every country can acces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vaccines, and tests. 최악의 감염병 확산을 경험했던 미국이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지원에 나섬에 따라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큰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1일 이상 반응 신고는 82명입니다. 이 중 2명은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선 빠른 접종이 중요한 상황.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들이고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큰 만큼 접종 순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피해가 생긴다면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가 발생 시에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인센티브도 내놨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출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활용해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백신 접종을 꺼리는 젊은 층을 설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젊은 층의 거부감이 다소 낮은 화이자 백신이 2천만 명분 더 들어오지만 정부는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한편 조건부로 사용이 허가된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료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서 선별검사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올해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건 처음인데요. 솔직하고 재치 있는 윤여정 씨의 매력에 시상식장은 활기를 띠었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을 최고의 수상 소감으로 꼽았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Welcome to the 93rd Oscars.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배우들이 직접 참석해 진행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 미나리가 6개 부문 후보로 오른 가운데
수상자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탄성과 탄식이 동시에 흐르고 And the Oscar goes to 마침내 여우조연상 수상자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And the Oscar goes to Ye Jung-yoon. 소녀처럼 얼굴을 붉힌 것도 잠시 윤여정 씨는 시상자이자 영화 미나리의 제작사 대표인 배우 브래드 피트에게 농담을 던지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함께 여우조연상 후보로 경쟁한 배우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은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인사해 이들을 눈물 짓게 하더니 브래드 피트의 냄새가 어땠냐고 묻는 한 미국 기자의 질문에는 What did he smell like? I didn't smell him. I'm not dog. 재치 있으면서도 뼈 있는 답변으로 응수해 미국 시청자들까지 휘어잡았습니다. Well, it's not happened right at the moment. I'm trying to build up my career, step by step. There's nothing just happen bang like this. 윤여정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로 지명된 데 이어 수상까지 이뤄냈고 아카데미 역시 64년 만에 아시아 여배우에게 상을 안기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1년 오스카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를 최고의 수상 소감을 남긴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제작자 브래드 피트를 향한 재치 있고 뼈 있는 농담, 함께 후보에 올랐던 배우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이게 다 엄마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언급한 내용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몹시도 건조한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는 뜻밖의 선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금 촬영입니다. 그러면 윤여정 씨가의 이번 연기가 어떤 점에서 탁월했는지 또 영화 속에서 어떤 설득력을 발휘했길래 오늘의 수상에 이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평론가인 송영국 기자가 그녀의 연기 철학을 짚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윤여정 씨가 연기한 순자는 흔히 떠올리게 되는 할머니의 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비켜라 이놈아.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할머니. 금세 손주들과 친구가 됩니다. 할머니, stop. 알았어. 그러면서도 딸에 대한 근심을 꺼내놓지 않고 지그시 눌러 담는 연기를 펼칩니다. 왜? 바퀴 달린 집이라서 재밌다 얘.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더 내가 책임감이 큰 거예요. 전형적인 엄마.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거는 내 필생의 목적이에요. 그 일관된 철학은 영화 미나리가 정해진 감정을 주입하는 신파극을 넘어 관객 각자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And I think she reminds people of other family members who have done the same for them. And so I think people respond to that quite a lot with her. 세상이 여성 배우에게 흔히 요구하는 전형성을 거부해온 결과 다름 아닌 한국인 배우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이었습니다. 영화 시장이 요구하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역할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집했던 것이 이런 어떤 최종적인 결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여정 씨의 이번 수상은 본인뿐 아니라 한국 배우들이 쌓아온 풍성한 연기력을 서구 주류 무대에 알리는 물꼬를 텄다는 데에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영화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 겸허히 고개 숙인다면서 특위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16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선민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보다 12명 늘었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477명, 해외 유입 사례는 35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 늘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1,820명, 치명률은 1.52%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6명, 부산 30명 등이었습니다.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동안 14만 1,937명이 추가돼서 모두 240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서 신고된 사례는 546건이 늘어서 모두 14,000여 건입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어제까지 이루어진 백신 접종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4월 말 300만 명 접종의 80.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확대 시행될 일반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을 위해 세부 대상별 접종 계획도 밝혔는데요. 전 장관은 5월 첫째 주까지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 5월 중에 65세에서 74세 494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별 접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장관은 가족, 지인 등 확진자 개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44.7%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정부는 특별 방역관리 주간인 이번 한 주를 기점으로 감염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집중 현장 점검과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 4개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다시 꿈틀거리는 재건축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민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집을 사려는 문의가 최근까지 계속됐고 실제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18제곱미터짜리는 4월 달에 24억 거래가 최고가였는데 토지거래 허가 발표인 지난주 목요일 날 실제 2억이 뛴 금액으로 해서 26억으로 거래가 됐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여의도와 압구정, 목동, 성수지구 등 4곳입니다. 대부분의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을 사면 2년 동안 실제 들어가 살아야 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해 집값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대치동과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격이 올라도 규제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는 거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또 오히려 그게 더 촉발시키는 기대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안정을 찾아가던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지역 집값 추이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3,12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56포인트 하락한 3,208.97에 코스닥은 6.33포인트 내린 1,023.7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서며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최대 주주의 지분 변동 소식에 급락하고 있고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으로 10%가 넘는 지분 희석이 예상되는 코스맥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올 1분기 10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1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곳곳에서 강풍과 혹한 그리고 폭설 등 갑작스러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스 지구. 갑자기 모래를 동반한 강풍이 불어 가시거리가 뚝 떨어지자 차량들이 거북이처럼 서행합니다. 창지주에서는 난데없이 영하 20도의 혹한과 갑작스러운 폭설로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운전자는 무사 귀가했습니다. 고속도로 사정도 마찬가지. 혹한과 강풍으로 마비가 된 도로 한가운데서 수시간째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장 우룽구 호수면은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파도 반, 얼음 반의 이른바 얼음파도 경관이 연출됐습니다. 第一次看到这样壮观的景象，晶莹剔透的冰块，像浪一样被卷起，感觉大自然特别的神奇。 같은 신장지구임에도 어떤 곳은 때 아닌 혹한과 폭설이, 또 어떤 곳은 따뜻한 봄 기온으로 장관을 연출하는 이런 기상 이변을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견과류와 말린 과일이 섞여 생산된 시리얼이지만 변색되거나 모양이 깨져 상품 가치가 떨어져 폐기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한 간식 배송 회사가 식품으로 문제는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될 시리얼 구입해 꿀과 참기름을 첨가해 새로운 맛을 내는 식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업사이클입니다. 加工ですとかの価値を加えて、今まで食べたことがないようなものっていうのを生み出しながら、今まで捨てられてしまったものを使っていけると、すごくいい取り組みになる。 이 회사의 일본 법인 대표 진황 씨는 양조장과 손을 잡고 새로운 맥주를 개발해 판매에 나섰습니다. 맥주의 원료인 메가 일부를 빵 제조업체에서 샌드위치를 만들 때 나오는 빵 껍질로 대체한 것입니다. I had no idea how the bread would come through with it, and I think it really has come through as a light background flavor. 이 회사는 또 과일 껍질 등에서 과즙을 추출하는 기술을 이용해 농가 등에서 버려지는 폐기 과일로 만드는 주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텔 라인이라고 불리는 독일 라인강 중부 지역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라인슈타인성. 13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고풍스럽고 웅장한 이 성은 원래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3월 말에 며칠 잠깐 개방했을 뿐 1년 넘게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Mal hofft man auf einen guten Sommer, dann kommen wieder schlechte Nachrichten. Momentan sinkt die Stimmung, ehrlich gesagt. Wir haben jetzt doch Sorge, dass sich das deutlich länger rausziehen kann und für uns dann auch deutlich schwieriger wird. 캄프보른호펜 근처의 리벤슈타인 성을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개조해 운영하는 이 부부는 생계를 우려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겪는 위기입니다. Noch keiner da geglaubt, dass das mal so ausgehen würde. Aber jetzt müssen wir sehen, dass wir die paar Jahre noch rumkriegen.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 때문에 이 지역 고성들은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프랑스 북부 오팔 해안은 물개들의 서식지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개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해변으로 산책 나온 사람들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접근을 피하려는 물개들이 서식처를 서둘러 옮기는 과정에서 새끼들이 다치거나 새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Des échouages massifs de population de phoques, avec un gros problème qui sont les dérangements liés à l'activité humaine, aux randonnées. 칼레 동물보호연맹은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오는 새끼 물개들이 1년에 50에서 60마리였지만 최근 3개월 동안에 47마리나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ctuellement, on a des projets d'information du public qui se promènent sur cette zone. Bon, ça va se concrétiser dans quelques mois. 결국 해변을 봉쇄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해변은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라 해양동물과 공존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적극 알려나가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증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아동복지 등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자본 이득세, 그러니까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현지 시간 28일 발표하는 미국 가족 계획엔 자본 이득세 인상안이 포함됩니다. 미국 가족 계획은 1조 달러 규모의 교육 아동 복지 지원책인데 이 재원을 자본 이득세를 인상해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 때 생기는 자본이득,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 이상인 경우 최고 세율을 현 20%에서 39.6%로 2배 가까이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발표를 이틀 앞두고 이 증세안의 골자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이 되더라도 그 대상은 극히 일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We're talking about 0.3%. That's about 500,000 households. So for the other 997 out of 1,000 households in the country, or the other 150 million households in the country, this is not a change that will be relevant. 이렇게 해서 자산 수익에 매기는 세금과 근로소득, 즉 임금에 매기는 세금과의 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idea that we're going to punish people for investing in the economy right now just seems outrageous. I don't think that that can pass Congress, and we're going to make real sure it doesn't.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말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부양안을 내놓을 땐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의회 통과는 아직입니다. 부자 증세로 사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취임 직후엔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워낙 급선무라 이걸 후순위로 밀어넣는 분위기였는데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부자 증세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전철역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5급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인데요. 검찰은 이 공무원이 직접 외부 전문가들에게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나경 기자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산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 검찰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기소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재분석한 결과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는데 포천시는 시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를 4차례나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부터 2년간 포천시 철도 노선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지난해 9월 7호선 연장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등을 포천시청 공무원인 배우자 A씨와 공동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 보전 조처된 상태입니다. 위법성 여부는 인정하십니까? 한편 검찰은 함께 송치됐던 박 씨의 부인 A씨는 기소 유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현재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하거나 수사 중인 대상은 모두 454건. 이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사건은 모두 225건, 943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지난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을 두고 대통령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는 심사 대상 명단이 넘어왔습니다. 보도에 천여정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기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검찰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박 장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차기 총장 인선을 둘러싼 핵심 관심사는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포함 여부입니다. 박 장관은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인 데 대해 총장 인선과는 별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총장 후보자를 고를 추천위원회는 대상자 10여 명의 명단과 인적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성윤 지검장도 포함된 것이 확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장관이 일부 명단을 골라보내지 않았다. 국민 천거 절차로 추려진 인사를 빠짐없이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현 대검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밖에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됩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전북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5에서 10mm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북과 남해안에 5mm 미만, 충청에 1mm 안팎입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이렇게 비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함이 해소되진 못하겠습니다. 또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불청계 황사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의 뒤편에서 황사가 따라 들어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과 대전 23도, 창원과 부산 20도로 서쪽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